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뭐라 그럴까요? 재밌다 그럴까요? 또 어떻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70년도 후반이었나요? 그때 사실 제 가정 사정이 그렇게 아주 나빠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업을 꽤 크게 하시다가 이제 다 들어먹고 그러셨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또 이 과외 공부 이런 것도 여의치 않고 입주과외 이런 것도 갑자기 또 여의치 않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리어카 그 장사를 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참 이 얘기 제가 어디가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아마 우리 김 PD도 이 얘기는 저한테 처음 들을 겁니다. 제가 리어카에 아주 조그만 옛날 얘기를 하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아주 조그만 리어카에 이제 연탄을 2개를 넣고요. 그 위에 이렇게 이제 포트, 말하자면 물 담는 이제 화덕 위에 이제 물통을 얹고 이제 커피, 연유, 또 우유,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파는 그런, 리어카 노점상을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아마, 2개월 정도 못 미쳐 했던 것 같은데. 이것저것 이제 원재료를 구하고, 이제 리어카 또 동네에 이제 큰 이제 재래식 시장 이런 데 부근에 가면 그 리어카 보관소들이 다 있습니다. 보관소에 이제 꽉 쌓아놨다가 이제 저녁 때 시간 되면 막 들고 나오고 연탄 물 이제 거의 되게 보관소에서 연탄을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연탄을 붙여요. 불을 붙여 놓으면 이제 그걸 하나씩 해가지고 돈 주고 물론 보관료하고 이제 연탄료하고 물값하고 이제 돈을 주고 물 다 담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오는데 정말 조그만 리어카인데요. 이렇게 바로 손으로 그 리어카를 끌고 길에 나오면 그 리어카에 울리는 그 구당탕탕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리어카 소리 때문에 자기를 다 쳐다보는 것 같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모자를 이제 깊숙이 눌러 쓰고,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리어카를 끌어보면 참 이 대한민국에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리어카 사정 누가 봐주나요? 그래서 어립사리 끌고 이제 겨우 이제 어디 약간 이제 공간이 시장통 같은데 공간이 있어 보인다 해서 세우자마자 안에서 문을 열고 이제 점포 주인, 아가씨들, 판매원, 이런 사람들이 왜 나무 가게 앞에다가 갖다 놓느냐고 꼬레꼬레, 앙칼진 소리 하면서 쫓아내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다니다 보면 어디 세울 곳이 없습니다. 조그만 그 리어카 하나를 세울 곳이 없어요. 말하자면 송곳 하나 어디 꽂을 데가 없는, 정말 시장통이란 데가 원래 복잡거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들 길에 다니면 그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노점상이 아무데나 갖다 세우면 되지 않냐 싶으지만 아무데나 갖다 세우면 쫓겨나죠. 또 어쩌다 세워놓고 보면 나무 다방 앞에 커피를 들고 있게 되고 커피를 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쫓겨나고 이렇게 저렇게 쫓겨나고 쫓겨다니다가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고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언제나 우리가 가봐도 바늘 하나 꼽을 데가 없습니다. 노점 하나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들이 이제 그렇게 악을 쓰고 싸우게 되고 바리바리 과음을 쳐서 그야말로 악바리를 안 하면 어디 하나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가보면 기존에 이제 또 상인들이 다 있죠. 노점상들이 어디에나. 그럼 막 쫓아내죠. 어디 들어오냐고. 그래서 시장이라는 데는 우리가 언제나 정말 새로 끼어들 구멍도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시장은 언제나 포화 상태일까요? 또 요즘 경제민주화 뭐 이런 것을 타고 대재벌들이 뭐 중소기업 업종까지 침해한다고 난리를 벌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업종 침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며칠 전에 이제 오영규 논설위원께서 이제 정규제 TV에 그 내용까지 올리고 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고 해서 대기업이 철수하고 나면 뭐 재생타이어가 어떻다, 뭐 이 오슬람 뭐 이런 조명등이 어떻다, 심지어는 이런 연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어딘가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 연필도 메이드 인 저펜이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었거든요, 옛날에. 문방구류들이 다. 그 메이드 인 저펜 들어오죠. 뭐 독일제 슈테틀러, 이건 어디 건가요? 이것도 슈테틀러군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독일제 슈테틀러거든요. 이 일본제. 덤보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있는가 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부가 지금 풀무원 같은 데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되어서 이제 판두부는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양념한 조리된 두부를 지금 팔죠. 그래서 조리된 두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참 기업가들은 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정책을 만들면 밑에서는 대책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책을 만들면 대책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피해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과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만일에 어느 날 풀무원 같은 데서 커가지고 정말 기업이 더 커져. 예를 들어서 네슬레 뭐 파나요? 네슬레 같은 거. 유제품들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그 유제품이 중소기업 업종이 될 수 있습니까? 식품회사, 예를 들어서 케이터링 서비스 이런 거 다 다국적, 초다국적 대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것일수록 중소기업에 잘 맡기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식품 같은 것이야말로 대기업에 말하자면 브랜드 네임이 있는 것을 사고 싶어 하죠. 그래야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과학적인 검증이 된다고 보고 과학적인 프로세싱을 거쳐서 나온다고 보고 만일의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6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경제면 중톱에 삼성전자 인가는 부당하오 라고 전자공업협회 59개 업체가 정부의 반대 진정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찾았습니다만은 1년에 계속 이어지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삼성과 사뇨 합작 투자 사업에 대한 반대를 진정한다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맨 뒤에는 이제 한중국전자공업협동조합 산하 59개 업체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냐? 1969년 6월 26일입니다. 1969년 최근 그 다음에 삼성재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9년에 삼성재벌이라고 그랬습니다. 69년에 국민소득 $1000도 안 되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인데 삼성재벌이라니요. 그때 삼성이 뭐 했나? 겨우 한다는 거 해봤자 설탕이에요. 설탕. 그럼 남자 양복지. 지금은 설탕 양복지를 아마 글쎄요.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해야 될 정도 아닐까요? 겨우 그거 하는 회사가 삼성재벌이었습니다. 그 재벌이란 말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재벌은 일본의 산요전기와 50대 50의 비율로 미화 1200만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사업. 한자가 뭐 굉장히 그때 많이 썼죠. 지금 젊은 분들이 읽을 수도 없는데 해서 어떤 걸 생산하느냐? TV 수상기, 라디오, 스피커, 콘덴사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합작 사업으로 한다. 15%는 국내에서 팔고 85%는 해외 수출하기로 했다. 이런 사업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반대한다. 첫째 이유.
둘째 이유, 셋째 이유, 넷째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은 나쁜 기업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그게 이제 진짜 이유에 들어가겠죠.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TV, 수상기, 라디오, 스피커, 콘덴서 이런 거는 중소기업 업종이다. 말하자면 전자업은 중소기업 업종이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업은 중소기업 업종이니 삼성제업을 가던 큰 회사가 왜 들어오냐? 들어오지 마라. 둘째, 일본하고 합작해서 수출 85%를 수출한다는데 85% 수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산요전기가 85% 수출을 보증을 해야 된다. 근데 보증이 없다. 그냥 85% 수출이라는 것은 그냥 구두 약속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고 더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나머지 15%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미 국내 시장이 TV, 수상기, 라디오, 스피커, 콘덴서가 시장이 포화 상태이므로 여기에 15%를 더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세 가지 주장이었습니다. 첫째, 여기에 열거한 품목들은 말하자면 전자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다. 둘째, 85% 수출 불가능하다. 산요 측에서 보증을 해라. 그 다음 셋째, 나머지 15% 내수에 팔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 그것만 해도 시장은 지금도 포한데 또 15%를 대기업이 밀고 들어가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화요일자 아침자로 다시 읽는 삼성전자 설립반대 청원서, 진정서 해서 칼럼을 썼댔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소개하면서 썼는데요. 오늘 그 기사를 읽고 바로 이 설립 작업을 했던, 이 설립 작업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그때 자기가 신입사원으로 설립 작업에 참여했었는데 정 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써서 참 고맙기는 한데 85%라고 자기 기억에는 100% 수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처음에 85%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반대가 나오니까 그럼 100% 수출하겠다고 아마 나중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 진정하는 당시에는 합작 투자 계획 자체는 85를 수출하고 15는 국내에서 팔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5도 못 믿겠다. 85%도 보증을 해라 하고 이제 그러고 전자업은 중소기업이다 하고 중소기업들이 59개 회사가 연명을 해서 정부에 진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자업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산요전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산요전기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삼양이죠.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어떻게 통합이 되고 또 미쓰비시에 또 팔려가고 그 중에서 결국 백색가전 분야는 중국 하이얼에 팔려갔습니다. 산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때 삼성이라는 이름을 왜 그런 삼성으로 지었느냐? 삼성이라는 이름을 왜 삼성전자라고 지었느냐? 물론 삼성상회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참 눈물 나는 얘기들이죠. 산요전기하고 합작해서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삼성전자라는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서 100% 수출을 조건으로 오늘 제게 전화를 해주신 그 초창기 때 작업을 했던 정말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산증인이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삼성그룹의 세컨맨으로까지 올라갔던 분이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요. 아주 그분 또 소탈하고 재미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은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 기억으로는 나중에는 100% 수출 조건이었다. 그렇게 해서 삼성이라는 전자란 회사를 어렵사리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 시장은 포화 상태였나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는 어떤 업자가 또 시장에 나가면 지금 또 포화처럼 보이는 거죠. 조선시대라고 한들 어떤 상인이 뭔가를 들고 시장에 처음에 나오면, 저작거리에 나오면 다 기존 상인들이 있고 포화 상태죠. 시장은 항상 누군가의 눈에는 주어진 조건이라는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하는 조건에 하에서 경제 분석을 하는 누군가에는 시장은 항상 포화 상태입니다. No free lunch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공짜는 없다. 길에 탁자 위에 돈이 그냥 프리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 없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어떤 장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게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있고 되면 되는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은 그 이유에 따라서 꽉 짜여져 있죠. 그 세테리스 파리부스 주어진 조건이라면 이렇게 되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어진 조건을 깨고 주어진 조건을 흔들어서 새로운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기업가들이 생기죠. 그게 기업가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기업가가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을 분석하는 것은 경제학자일 수도 있고요. 관리자들일 수도 있죠. 주어진 조건을 새로운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것, 새로운 신제품을 내고 흑백 텔레비가 꽉 짜여져 있다. 칼라 텔레비를 내고 기존에 꽉 짜여져 있다. 새로운 컴퓨터를 내고 시장의 판을 바꾸는 기업가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경제는 나가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만일에 전자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고 지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장은 포화가 되지도 않거냐. 이 85%라는 숫자는 정말 재밌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전체 매출액 중에 84%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삼성이 85%를 우리 해외에 팔겠다고 한 약속은 거의 얼추 달성된 겁니다. 84%를 팔았습니다. 아직 1%가 남았습니다. 1% 삼성은 마저 더 팔아야 되겠죠. 아직은 1% 남았지만 84% 거의 얼추 삼성전자를 만들 때 달성해야겠다. 새 시장에 그것도 그때는 산요 이렇게 나갔습니다만은 자기 이름으로 84%를 삼성전자는 팔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기업이죠. 이제 그런 기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다 골목 상권이 어떻다고 굉장히 말이 많지만 그때 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삼성 같은 큰 기업이 들어오면 이게 1969년입니다. 이게 참 가관인 때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이때 삼성은 재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삼성재벌이 전자업을 하느냐고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지금과 그때 다른 거는 뭐냐? 지금은 정치꾼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인가를 해준 겁니다. 장사는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정부가 보호 안 해준다. 무자비하게 싸워봐라. 시장에서 싸워서 고객에게 잘하고 고용하고 고용 늘리고 국부를 키워라 하고 인가를 해준 거죠. 지금과 그때의 차이는 박정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말하자면 이 문제만 놓고 보자면 그런 것이죠. 만일에 삼성전자를 인가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삼성전자 국내에서 고용이 전부 얼마일까요? 국내 고용, 직접 고용이 삼성전자 회사 안에 있는 고용만 해도 11만 명입니다. 삼성전기하고 쭉 계열되어 있는 삼성전자 그룹 전체로는 기십만 명이 되죠. 여기다 납품업체 이런 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 위대한 회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서 69년에 만들어지고 72년에 되었을 때조차도 매출액이라는 게 그 당시 제약회사 유한양행 이런 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이 바로 우리가 아는 69년, 72년 이 어간이었다. 시장은 포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판을 새로 짜는 주어진 조건을 새로운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업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적으로 시장은
포화 상태라는 게 없다. 지금도 골목 상권이 꽉 찼는데 왜 또 들어오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선시대 저작거리에 가도 포화 상태고 뭐 예를 들어 1960년대 시장에 들어가도 포화 상태고 시장은 아마추어들의 눈에는 언제나 포화 상태인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시장에는 정말 유통시장에 바늘 하나 꼽을 데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니클로 같은 회사가 튀어나오는 거 보십시오. 정말 일본에서 유니클로 같은 회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장은 포화라는 건 없습니다. 80%냐 15%냐 이런 것도 웃기는 거다. 시장 분할하지 마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있느냐? 아니다. 그것도 주어진 조건에서 보는 거다. 지금 상태라면 그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바로 내일이면 판이 바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풀무원이 전 세계인들에게 두부를 먹인다. 그럼 그게 중소기업으로 되겠어요? 그럼 네슬러 같은 회사가 스위스에서 뭐 처음부터 대기업이었나요? 처음부터 다국적 기업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풀무원이 전 세계인들에게 풀무원에서 만든 두부 요리를 매일 아침마다 먹일 수 있다. 그게 중소기업으로 되겠어요? 그런데 두부를 중소기업 업장이라고 지적해 놓으면 이젠 진짜 생길 것이 안 생기죠.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전자업을 텔레비, 콘덴사, 라디오 이런 걸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지정을 해놨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북한처럼 하고 있는 거죠. 북한처럼. 지금 우리 뭐 라디오 듣는 사람 자체가 요즘 뭐 그저 차에 있는 라디오나 듣는 거고 라디오도 아니죠. 뭐 라디오빵이라고 부르던 그 시절의 라디오.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우리는 역사를 다 잊어먹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착각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이런 착각들이 있었고 말하자면 지금 경제민주화 해가지고 뭐 중소기업 업종이다 골목길을 어떻다 하고 나오는 것들은 그때의 착각이 지금 또 40몇 년 만에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야, 삼성전자 얘기를 정규제 TV에서 봤던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이렇게 반대 진정하고 신문에 광고 내고 결사적으로 보이잖아요. 반대 진정해가지고 삼성재벌이 전자업을 하면 되게 언제냐? 1969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소득 $1,000가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인간의 생각은 별로 달라진 게 없죠. 인간의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천동설주의자들은 항상 해가 뜬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오류들이 지금도 오히려 더 증폭이 되어서 정치권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양극화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양극화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빈부격차 다른 방법이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로 양극화하고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해소되지 않는다. 대기업들 몰아내고 대기업들을 없애면 되냐? 안 된다 이겁니다. 전혀 안 된다 그게.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일자리 안 생기고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인데 더 안 생긴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 옛날에 인가받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